안녕하세요. 오늘 60갑자 45번째 무신일주 같이 공부해 볼게요. 위에는 양토의 무와 아래는 신금, 원숭이 신자죠. 그러면 우리가 무토는 중앙을 나타내죠. 중앙에 5하고 10. 우리가 하도나 낙서, 하도가 있고 낙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항상 중앙은 토예요. 얘도 토. 5, 55. 하도는 생관계예요. 상생이에요. 여기는 그거 어떻게 쓰죠? 잊어버렸네요. 이래서 생이라는 거는 토생, 여기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토생금으로 와서 금생수로 해서 수생목으로 해서 목생화, 겨울, 여름, 가을, 동쪽이니까 38이죠. 38이고 북쪽이니까 16이고 여기는 27이죠. 27화 그러죠. 여기 서쪽은 4하고 9죠. 그래서 화생토 이렇게 다시 화생토 이렇게 오는 거죠. 낙서 같은 경우에는 상극관계로 해가지고 낙서는 이 토에서 5에서 극을 하니까 토국수가 바로 들어가죠. 수가 또 극하는 거는 화죠. 반대로 도는 거죠. 화. 그래서 화가 극하는 거는 화극금이죠. 서로 바뀐 거예요. 금하고 화가 바뀐 거죠. 금극목이죠. 그래서 다시 목극토. 이런 하도 낙서의 관계처럼 토는 항상 중정이라고 하죠. 중앙을 나타나죠. 숫자로는 5하고 10이고. 그래서 높은 산, 사막같이 넓은 땅, 고속도로, 큰 길, 금을 갖고 있으면 광산이죠. 무신 같은. 하늘에서는 바람과 노을이에요. 표범 늑대. 우리가 표범이란 호랑이죠. 혼자 다니죠. 뭔가 카리스마 있고 묵직하고 무토는 묵직하고 우뚝 서 있는 모습에 좀 변화가 적고 여자라면 약간 무뚝뚝하면서도 여기에서 이 무토는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게 가색을 나타내요. 가색이라는 거는 곡식을 기른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가색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할 일은 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무토가 할 일인 거죠. 곡식을 심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이 있죠. 근데 무토는 이게 편관인데 정관이고 갑목을 좋아해요. 큰 산에 멋진 소나무를 좋아하지 요런 진달래 개나리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적덕 이렇게 베푸는 거, 후덕한 맛. 여기서 미들신이 들어가죠. 왜 땅이 미들신이냐?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 농부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래서 미들신, 신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성알무,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그냥 산처럼 켜켜이 산처럼 높은 데 있다 보면은 아래를 우습게 보면은 약간은 좀 허세나 허풍도 있을 수 있고 신약하면
그리고 자기의 주관, 그게 심하면 고집. 그러니까 무토일주 보면은 평소에 굉장히 듬직하고 잘해요. 근데 한번 틀어지면 어우, 저 사람 저랬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거,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는데 어떤 하나를 딱, 그게 우리가 점성술에서도 그런 게 이제 토성의 그 콤플렉스 이런 거 딱 건들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 이 무토가 뒤집어지면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정도로 무토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요건 좀 이따고 무토에 했으니까 할게요. 갑을 심은 거는 편관이라 이거는 일단은 무가 지지에 진이나 이 묘는 안 나오죠. 갑인. 신왕 관왕이죠. 신왕 관왕. 이러면 고위직 직장이 좋은 거고요. 이건 길한 거죠. 무토에 을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산속에 피어있는 들꽃 외롭겠죠. 높은 산에 혼자 피어있으려면. 그리고 을목은 항상 알아둘 게 화무 11홍. 진달래 한 번 피고 다음 해까지는 그냥 잠깐 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노후 준비해둬야 된다. 젊었을 때. 이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무에 을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무에 갑을 병. 인성이죠. 여기에 있으면 부모님 도움. 연간에 있으면 인덕. 좋은 사람, 거기 윗사람 도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 그리고 이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갑이 잘 자라겠죠. 그러면 결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태양 하나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정이 있죠. 갑의 정은 그 병이 필요한 사람한테 정이 있다는 거는 그냥 정은 지열 정도잖아요. 이런 정에다가 여기 정미월에다가 무술 여기에 또 오 들어가. 물론 엄청 힘은 받겠죠. 전부 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열하다는 거죠. 사막화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갑목을 심을 수가 없죠. 갈증 나는 거죠. 이래서 이게 바로 화토 중자가 거듭 중자거든요. 탁이 화토 중탁이라고 거듭돼서 탁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화로 그냥 이 토로 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격이에요. 종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몽뚱그리 토예요. 이런 사람은 공부한다는 거죠. 좋게 가면은 교수 학자, 나쁘게 가면은 그러니까 막 나쁜 건 아니지만 스님, 종교인 이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화토로.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재운이 왔어요. 재운이 오면은 땡중되는 거죠. 흐려지는 거죠. 이거는 일단 지우고
그리고 아까 정까지 했죠. 그 다음에 무의 병기 정경. 이러면 높은 산에 과연 이 경을 광산으로 쓸 건가, 높은 산에 뭐 설악산 암석 바위로 쓸 건가, 이런 사람한테는 일단은 화기가 있어가지고 용금성기 된다면, 용금성기 뭔가를 불 속에서 만들어낸다면 이런 사람은 예술가도 되고 뭐든지 쓸 수 있는, 뭐든지 괜찮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 이다 왜 갑자기 무기를 뺀 것 같아요. 무는 이건 첩첩산중이죠. 토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럴 때 갑이 오면은 소토가, 항상 토가 많을 때는 갑이 소토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가 있다면 갑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죠. 임도 기토타긴 만들고 안 좋죠. 용금성기 되고, 그 다음에 무의 신은 이 작은 보석, 바늘 같은 작은 칼 같은 게 큰 산에 묻히면 이게 잘못되면 토다금매라고 해야겠네요. 토다금매. 이런 사람은 나는 보석인데 땅에 묻혔으니까 우울하겠죠. 괴롭겠죠. 나는 보석인데 그 보석이 빛나질 못하니까 항상 불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목이 와서 얘네들을 좀 쳐줘야지, 아니면 임이 와서 씻겨줘야지만 이 보석이 빛나죠. 그 다음에 무임에는 높은 산의 제비, 높은 산의 계곡, 멋있죠, 산세가. 그래서 이 큰 물에 이 무토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제방 역할을 하거나, 임자, 무술, 이 돈을 그냥 다 흡수하는 거죠. 부자죠. 신왕 제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의 개는 무게합을 했어요. 본분만각도 될 수 있고, 이게 여름철이면 여기 신을 넣을까요? 이래 버리면은 어쨌든 뜨거울 때 소나기가 되긴 되지만, 갑자기 무신에 요 속에 임이 있는데, 편제지만 내 부인이 있는데, 이 여자 정제가 내 여자 같아. 여자의 문제를 일으키고 돈의 문제를 일으키겠죠. 겨울이면 더 흉하겠죠. 겨울에는 큰 산에 주룩주룩 내리는 겨울비? 이러면은 돈과 여자 때문에 고통받겠죠. 이런 게 무토라는 거죠. 무토는 일단은 가색, 기르는 마음, 뭔가 기르고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무신을 들어갈게요. 갑은 편관인데 절이에요. 이게 남자라면 관이 절퇴예요. 그러면 조직생활, 직장이 어렵겠죠. 또 식신이 이렇게 로강을 깔았으니까 장사 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관은 아들이고 조상이잖아요. 아들이 병지니까 아들이 갑이 절퇴, 아들과 좀 소원하겠다. 그리고 여자라면 관이 절퇴예요. 남편이 절퇴, 직장이 절퇴, 더군다나 인묘 공망이에요. 식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잘못하면 득자부별, 자식이 아들 낳고 사이가 멀어지겠다. 이렇게 관이 절퇴인 사람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여자가 많아요. 가장 역할.
남편 먹여 살리고 자식 키우고 굉장히 이 병지가 역마잖아요. 바쁘게 움직이면서 식신을 깔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희신이 이 신이 이렇게 밭에 벼락 내리는 것처럼 끊어지는 것도 되지만 밭에 큰 나무가 심어진 것도 되고요. 위 뭐라고 그러죠? 신위 신이 신이 명도라고 그래서 중심지, 사람 많은 곳,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편인 정의는 병지와 욕지예요. 병지와 욕지, 병신일주, 모친이 돈 좀 있겠다. 멋쟁이겠다. 목욕이니까요. 그 다음에 비견은 병지, 욕지. 누구 하나는 뭐 외국으로 이민 갔겠다. 아니면은 화려하게 멋쟁이겠다 정도. 그 다음에 이 식신상관이 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신이라면 식신은 뭐예요? 나의 재물의 운동장, 나의 무대, 활동 무대. 그 다음에 돈을 만드는 재주, 원동력, 기계, 종업원. 이 사람은 종업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은 음식도 되고 입으로 하는 것도 되고 몸도 되고 하니까 음식 장사도 해볼 수 있죠. 로강이니까. 요식업. 편재 정제가 생이고 정제가 사예요. 그러면 이 속에 무임경이 있는데 편재가 힘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여자가 막 생긴다는 거죠. 나의 본부인 정제는 아프거나 비실거리고 혼자 집에 외롭게 놔두고 편재하고 논다. 아니면 돈 벌러 무지 바쁘게 돌아다닌다.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든. 그래서 무신일주는 다 지웠네. 천주기인. 우리가 천주기인이라는 거는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거. 이게 부뚜막 그런 거잖아요. 천주기인 있죠. 복성기인 있죠. 그 다음에 이 식신은 항상 문창성을 나타내니까 똑똑하죠. 그리고 여기 고란쌀이라고, 고란쌀은 외로운 새인데 남자는 약하고 여자가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고란쌀을 했는데,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절퇴에다가 인묘 공망에 식신, 내가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다 보면 고란쌀까지 있다 보면 조금 남편과의 관계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남자는 그 남연살이라고 있어요. 연살은 우리가 항상 도하잖아요. 여기에 편제를 깔고 있잖아요. 무인경에 편제가 이 지장간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남연살이 지금 갑인이 있고요. 갑인에 무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갑신이 갑신, 여기도 이제 무가 들어간 거죠. 무인경. 그리고 전부 다 쓴다. 정축이
개신 긴데 남연살이 정축이 아니라 기축에 여기가 여자. 갑신 여기 무신 들어갔고요. 신미에 여기에 을이 들어있죠. 정을기. 이민에 무병갑 해서 병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개미에 정이 들어있죠. 이게 바로 남연살이에요. 애인을 준다는 거죠. 부인 말고. 그러면 여자는 여연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연살, 도화살, 함지살, 목욕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딱 그냥 남연살, 여연살로 하는 게 있어요. 여연살 같은 경우에는 을축, 이 속에 신이 들어있잖아. 지장간에. 지장간은 남들이 모르게 숨겨놓은 거잖아요. 여자 병신일주, 그 다음에 정축일주, 기미, 그 다음에 경인, 신미, 이민, 임신. 여기 임의 무토, 여기에 무토, 신의 신의 정이 들어있죠. 경인에 병이 들어있죠. 정축에 개가 들어있죠. 미에 을이 들어있죠. 병신, 임이 들어있죠. 이렇게 숨겨놓은 거에 들어간 일주들을 남연살, 여연살이라고 해요.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 신은 우리가 삼양삼음이라고 그래서 지천태죠. 좋을 때죠. 서남서, 곤방, 그리고 또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무에는 무신, 원숭이, 재주 많고 처세술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무임경이 있다는 건 이게 장모잖아요. 장모, 처갓집. 여기가 부인, 금생수, 처갓집에 도움이 있다는 거죠. 꼭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기가 귀신이면 안 좋겠죠. 우리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요. 여기가 귀신이 되려면은 금이 너무 막 사방 이쪽이 시간에도 금, 연주에 거기 월주에도 금 막 이래서 이 금이 병이 됐을 때는 그게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악초고 힘들게 하는 부분인가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비식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재물이 장생을 하잖아요. 이 중년인데 이 사람이 바르게만 산다면 얼마든지 중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놀고 다니고, 식신이니까 먹는 걸 좋아하겠죠. 그것도 역마니까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분. 그래서 이게 희신일 경우에는 뭐 이미 이 무토에는 수기가 꼭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수를 장생하잖아요. 돈 있어야 살죠. 그렇지만 이 금에 이제 나무가 절지를 일어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다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주 내에
수는 장생하니까 뭐 있고, 이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에 금이 너무 많으면 아예 목이 없는 게 낫고, 상관 경관해 버려가지고 이 목이라는 건 우리한테 간이고 남편이고 직장생활이고 사회활동인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아예 안 나타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수성가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중년 이후에는 자기 사업 같은 것도 해도 되고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메마른 땅이냐, 나무를 심을 만한 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무토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도 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실도 약하고 방황하겠죠. 떠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사주에든 토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이 곡식이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냐. 요렇게 사주를 보면은 좀 편해요. 이걸 갖다 막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라는 거는 너무 나에게 병이죠. 일종의 병. 너무 많은 거죠. 토가 너무 많은 거라든가 금이 너무 많은 것들은 병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목이 오면은 목국토를 해준다거나 금생수로 통간용신을 빼준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주에 요쪽에 목이 하나 이게 바로 약신이고, 그래서 우리 사주에는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가 오히려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신일주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움직일수록 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재물에는 갑일간의 재물은 토잖아요. 여기가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 그 다음이 목재. 목은 경금이죠. 경이나 을이 목이죠. 인묘가 재물이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화재예요. 우리가 화의 재물이라는 건 수국화잖아요. 근데 이게 확 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 가버린 거고, 그 다음에 수재라는 거는 금이 있죠. 금이라는 거는 화용신들이죠. 그 다음에 수재는 토일간들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갑일간들이라는 거죠. 토는 넓은 땅 켜켜이 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식신생재 돼가지고 지장간에 재물도 있고 식신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희신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들, 즐겁게 막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 하지만 이게 귀신일 경우에는 일찍부터 일 만들어서 고생하고 외로운 사람인 거죠. 왜 외로울까요? 우리가 당사주에서 천고성이라고 하잖아요. 외로울 것도 어떻게 쓰지? 여기 뭐 있죠? 여기 외로울 거, 천고. 이게 천고성이잖아. 외로울 거. 뭐 기러기 아빠 아니면 떨어져 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바람 펴서 부인 사지라 없어지고, 애인이야 뭐 없어지면 또 생기고 그러겠죠. 장생이니까.
그러면 중년이 외로워져서 이런 복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무신에서 일어나는 일이 음화심원, 이거는 많이 했죠. 원숭이가 말 타고 어딘가에 미친 듯이 홀릭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묘신, 귀문이죠. 어딘가에 집착해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신이 있죠. 이 사신은 우리가 항상 합을 했다가 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좋아서 만났지만 나중에는 법적으로까지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라 이 사신이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인사신이 있죠. 인사신. 요런 거 걸렸을 때는 정말 자기 사주에 있다면 이거를 업상대체처럼 강력한 군인, 경찰, 뭔가 형사, 뭔가 이렇게 좀 조정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런 걸로 풀지 않는 한 이런 게 있으면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들이 아주 무서운 글씨들이잖아요. 이 무서운 글씨들을 남들이 안 하는 무서운 직업으로 써야지 좋다는 거죠. 여자든 남자든. 무신.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에는 21번이죠. 활의 서합을 줬어요. 활의 서합. 입구자죠. 입구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의 서합. 서합이라는 거는 그 서합은 먹는 것이다. 서합식야 먹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래가 화 중녀와 중남 이게 있죠. 그러니까 활의 서합을 여기는 화고 여기는 우레 우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이 20번째가 풍지관이에요. 풍지관에서 이 활의 서합으로 왔거든요. 풍지관이라는 거는 주변을 잘 볼 관자를 써서 주변을 잘 관찰을 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그런 것들,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죠. 거기서 활의 서합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쾌가 지금 산내이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내이. 요게 윗입, 아랫입, 이거 이빨. 여기에 부드러운 음식을 씹는 산내이 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것도 역시 윗입, 아랫입 속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내이는 활의 서합은 어떤 거냐면 상활 내전이 서합이니 선왕은 명벌 칙법하니라. 그 소리는 뭐냐면 죄와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했어요. 어떤 거는 음식물을 골고루 씹어서 그걸 영양분으로 보충하라는 소리도 있고, 죄와 벌. 어쨌든 하늘의 우레와 번개는 한 몸이다. 같은 거다. 우르릉꽝꽝이나 번쩍번쩍이나 우레나 번개나 다 한 몸이다. 죄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니까 잘 교화시켜서 이 세상을 이제 좋게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나온 소리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초구잖아. 초구 62, 63, 93, 65, 상구. 여기는 경범죄. 작은 죄. 여기는 중범죄. 여기는 교도관, 수사관들이 하는 것들. 여기는 경범죄니까 가볍게 그냥 형틀로 발만 묶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했다가 여기는 완전히 목에다가 목까지 이렇게 칼을 쓴 거예요. 형틀을 맨 거예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도 같이 씹어서 음식물처럼 이 죄인들도 다 같이 어차피 한 몸이니까 서로 해서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공자님은 항상 공자님이라고 그래야죠. 공자님이 우리 춘추 전국시대 2500 제가 워낙에 한 십몇 년을 중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공자편을 제가 한 2번, 3번 봤거든요. 그럼 거기서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안회, 자로 막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추운 눈보라에서 막 얼어 죽고 막 굶고 이러면서 14년을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68살에 노나라 자기 나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노예공이 노나라에 있던 그 왕 노예공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공자님께서 정치는 그 윗사람들은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 바른 사람을 정직하고 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2500년 전에도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자님이 항상 한 게 인과 예잖아요. 어질인.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활해서합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다는 거죠. 2번씩 강조한 거는 이 활해서합하고 뭐가 있대요. 그만큼 이 죄인을 다루는 거를 명벌, 직법, 정확한 그 함부로 하지 말고 이 죄는 이렇게 하고 이 죄는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그 법령을 짜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구에는 구구, 멸지, 무구. 발에 형틀을 메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라. 여기는 뭐 서부, 멸비, 무구, 죄의 처벌 그 코를 베어서 그렇게 체면이 구겼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사관들이 뇌물도 먹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는 거기까지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일단 우리가 알 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그 불처럼 밝고 번개처럼 정확하게 준엄하게 법률을 세워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강한 운세식이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정확하게 밝게 다른 사람들과 잘 조율하면서 밀고 나가면 성공한다. 이 뜻이거든요. 활해서합이. 준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죄와 벌을 그 죄인들도 우레와 번개처럼 같은 몸이니까 명벌 직법 정확한 그 법의 죄에 따른 법령을 딱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도 다 이거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속에 이렇게 날카로운 거,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버무려서 음식물처럼 죄인들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일단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우리가 씹는다고 하죠. 씹는다. 뒷담화. 이게 활해수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러면요,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무신일주는 일단 산 밑에 큰 산의 원숭이는 나무가 있어야지 좋다고 해요. 이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있나를 일단 사주 내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식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참 처세술도 있고 베풀고 인덕도 있고 특히 무토도 그런 데다가 식신까지 그러고, 근데 이제 여기가 병직이고 이런 간목이 절태고 이러다 보니까 관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관도 있어야지 사람이 좀 모르죠. 요즘에는 워낙에 상관의 시대니까 식신으로 이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에 편제를 깔아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남자라면은 남연살도 있고 여자 조심해야 되고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겠죠. 이 노후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자도 남자한테 잘해야겠죠. 너무 자식만 알지 말고 이런 사주가 그렇다면, 이런 천일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겨울생이라면 미토가 좋겠죠. 축축한 축토보다 아무리 천일귀인이라도. 그러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로 부족하지만 무신일주 마무리할게요. 무신일주님들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